본 내용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실제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본 채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20년 경력의 시니어 퀀트 전략가입니다. 자, 2026년 모두가 AI 칩, GPT-5의 성능 이런 거에만 목을 메고 있을 때 시장 전체가 놓치고 있는 단 하나의 거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체제 전환, 즉 리즘 시프트라고 부르는데요.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이 변화의 진앙지는 반도체 공장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벽에 있는 전기 플러그입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전력 대란이라는 변화의 민낯을 데이터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대체 얼마나 큰 판을 흔드는 건지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탑다운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현실 세계에 얼마나 무서운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지 그 첫 장부터 넘겨보겠습니다. 이 숫자 8,217억 달러. 이게 뭐냐면요. 미국 18개 주요 전력 회사들이 2030년까지 쓰겠다고 약속한 설비 투자, 즉 캐펙스 총액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무려 1,100조 원이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숫자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예쁜 그림이 아니죠. 거의 수직으로 말 그대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이건 과거의 데이터로 예측 가능한 그런 수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에 갑자기 나타난 전기를 집어삼키는 새로운 괴물 같은 수요. 바로 그 증거입니다. 168기가와트. 이 숫자는 더 무섭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5년 4분기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들이 미국 전력회사에 이만큼 전기 꼭 주셔야 합니다 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전력량입니다. 그냥 필요할 것 같아요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안 주면 계약 위반입니다 하는 확정된 수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속도. 불과 6개월, 그러니까 딱 2분기 만에 67기가와트라는 어지간한 나라 전체가 쓰는 전력량만큼의 수요가 추가로 계약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이 수요를 예측해서 공급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터져버린 수요의 뒷국무늬를 헐레벌떡 쫓아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수요가 이렇게 확실한데 왜 그냥 발전소를 팍팍 더 짓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실제 현장의 물리적인 제약, 즉 바텀업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타임라인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전기가 필요한데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줄 가스터빈 발전소는 짓는데 최소 4, 5년, 대형 원전은 7년 이상 걸립니다. 수요와 공급 사이에 이거 건널 수 없는 시간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죠. 거대한 미스매치입니다. 그리고 이 병목 현상은 단순히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오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대표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금 당장 공장을 지어도 그 복잡한 설비를 만들고 설치할 숙련된 기술자가 없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돈이 있어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공급망의 붕괴 신호거든요. 바로 이 지점, 이 거대한 불균형 속에서 엄청난 기회가 생겨납니다. AI라는 거대한 골드러시가 한창일 때 금을 캐려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에게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사람이 더 큰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 지금 이 전력 대란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는 전력망의 뼈대를 만드는 기업들에게는 정말이지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기업들이 바로 그 곡괭이와 삽을 만드는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입니다.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이 기업들은 그냥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 그리고 이미 꽉꽉 채워놓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이 글로벌 전력난을 해결할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자,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그만하고 숫자로 한번 들어가 보죠. 데이터가 우리에게 정확히 뭘 말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왜 시장은 아직 이 기업들의 진짜 잠재력을 가격에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지 퀀트의 눈으로 그 속을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딱 보시면 아마 2026년 예상 PER 보니까 좀 비싼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옆에 있는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입니다.
향후 3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해외 경쟁사들보다 평균 5에서 많게는 12%포인트나 더 높을 걸로 예측돼요. 이게 바로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켜주고 심지어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핵심 데이터인 거죠. 여기서 제 모델링이 찾아낸 시장이 아직 간과하고 있는 핵심적인 통찰 하나를 공유해 드릴게요. 특히 효성중공업, 이 기업의 북미 증설 효과가 아직 주가에 완전히 녹아들지 않았습니다. 제 모델상으로 2028년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경쟁사들보다 여전히 한참 싸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런 밸류에이션의 괴리, 즉 이 가격 차이는 시장이 결국엔 알아채고 메우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죠. 자, 기회를 발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이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훈련된 기계 같은 접근 방식이 필요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계절을 지켜줄 실용적인 프레임워크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수익률만 쫓지 마세요. 돈을 버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건 내 원금을 지키는 겁니다. 포지션 사이즈는 어떻게 정할지, 어떤 가격대에서 나눠서 들어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상황에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할 건지, 마지막으로 수익이 났을 땐 어떻게 비중을 조절해서 이익을 지킬 건지, 이 4가지 원칙은요, 저 같은 전문 펀트들이 지난 20년간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처럼 지켜온 생존 규칙입니다. 이것이 제 투자 철학의 전부입니다. 시장은 미래를 맞히는 예측의 무대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진 데이터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생존할 것인가를 겨루는 치열한 싸움터죠. 오늘 우리가 한 이 모든 분석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 대응 전략을 짜기 위한 준비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생존 전략을 완성하는 데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복잡한 시장을 헤쳐나갈 더 강력한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훨씬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